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영양평가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양평가에서 근본 원인이 중요하다. 근본 원인을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목차 항목에 근본 원인을 설정을 해놓고 이 칸에다가 뭐라도 꼭 써서 채워 넣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 원인 칸에 뭔가를 써서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근본 원인을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명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땡땡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땡땡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땡땡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2024년 계획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계획안을 만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뻘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에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이 땡땡 사업을 왜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유독 영양평가에서만 하필이면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업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획안을 만들면 대단히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할 필요가 없는 기획안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당연히 이것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주차 문제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근본적인 원인, 잘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원인은 주차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보죠. 현상은 수면 밖에 있으니까 눈에 잘 보입니다. 원인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띄는 현상만을 생각해서 해결을 하면은 불법 주차니까 단속을 하면 된다. 이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문제니까 인식 개선을 하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 해결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주차장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렵게 근본 원인이 제시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이 원인은 주차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이게 대놓고 눈에 딱 띄게 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는 이 로 데이터, 통계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은 50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100이다. 이런 수치 자료가 로 데이터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로 데이터가 수치 자료로 제시가 되면은 읽어보기도 전에 한숨부터 쉽니다. 그리고 나는 수치에 약한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0이 50보다 2배 크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수학적인 재능이나 계산기급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산이 아니고 자료 해석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언제 해석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안 하게 되는데 자료를 해석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피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근본 원인을 못 찾는 그런 단순한 해결책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 현상을 진단하면은 근본 원인 칸에다가 단속이 부족하다,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이라는 목차를 정해놓고 이 목차 칸에다 뭔가 값을 넣는다고 해서 근본 원인을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단은 주차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목차의 항목이 꼭 근본 원인이 아니고 문제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은 이 목차를 보고 근본 원인 있으니까 진단했고 없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차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이 맥락에 맞게 살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칸에 하여튼 뭔가 값을 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이 통계표가 나왔을 때 이 주차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대놓고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역량평가는 시간 싸움이다. 시간 다툼이다. 이런 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자료, 어려워 보이는 자료가 나오면 일단 한숨을 쉬고 나 이거 못할 텐데 이렇게 먼저 마음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를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피상적으로 쉽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고득점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료, 어렵고 복잡한 자료를 해석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고득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료 해석은 그냥 패스하고 피상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면 그러면 당연히 저득점 수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평가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은 사실 지식이나 기술이나 요령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착함, 태도, 마인드 컨트롤 이쪽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이 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석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를 해야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아니 시간이 너무 없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데 어떻게 하면 침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그 의문점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침착함,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인 역량평가에서 침착하게 구조적 사고하는 방법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역량평가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